단속국이 CBS 뉴스 앵커 노라 오도넬을 남편이 운영하는 워싱턴 DC의 레스토랑을 급습 단속했습니다. 제21대 한국 대선 재외선거 총 유권자 수가 25만 8천여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뉴욕시 맨해튼 첼시에서 길을 걷던 30대 임산부의 머리를 이유 없이 쇠파이프로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 전역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니코틴 파우치를 사용하는 비율이 1년 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부터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리얼 아이디 또는 여권과 같은 다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주현우입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이 어제 CBS 뉴스 앵커 노라 오도넬의 남편이 운영하는 워싱턴 DC의 레스토랑을 급습해 단속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DC에 위치한 최소 7곳의 식당이 단속 대상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불법 이민자 단속의 일환으로 CBS 뉴스 여성 앵커 노라 오도넬의 남편이 소유한 워싱턴 DC에 위치한 식당 셰프 제프스를 급습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경 IC 요원들과 경찰 약 10명이 제프가 운영하는 식당에 도착해 약 90분간 식당 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합법 고용 자격 확인서인 I-9 문서를 요구하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일 오후 또 다른 유명 식당으로 알려져 있는 밀리스에도 약 9명의 이민 단속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단속 대상 식당으로 조사를 받은 밀리스의 소유주 보 블레어는 자신이 단속 요원들에게 매장 직원들과 접촉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자 요원들이 특별히 반발하지 않고 물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두 식당 외에도 DC에 소재한 최소 7곳의 식당이 어제 단속 대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민 단속 요원들은 오피치나, 할레오, 산타로사, 타케리아, 푸파텔라, 콜리오 마더, 클라이드 등의 식당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푸파텔라 두퐁지점의 총괄 매니저 마이클 존스는 단속 요원들이 식당 입구까지 왔지만 내부로는 들어오지 않았다며 강압적이기보다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조사를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식당 중 일부는 IC로부터 합법적인 고용 허가증인 I-9 점검이 예상돼 있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DC 뮤리얼 바우저 시장은 이번 단속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IC가 식당이나 일반 지역에 나타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가 강조한 대로 범죄 연루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단속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단속 과정에 워싱턴 DC 경찰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난 월요일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자진 출국할 시 본국으로 가는 항공권에 더해 $1,000의 귀국 비용을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21대 한국 대선 재외선거가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182개 재외 공간에서 실시되는 가운데 총 유권자 수가 25만 8천여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뉴욕 일원에서는 8,505명이 유권자로 등록했습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 세계 182개 재외공간에서 실시하는 제21대 대선의 재외투표 유권자 수가 총 25만 8,254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았던 제20대 대선 재외선거 유권자 수보다는 14.2% 증가한 것이지만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12.3% 감소한 수치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21대 대선 재외 유권자 수는 국외 부재자 6,569명, 재외 선거인 1,936명 등 총 8,50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20대 대선 때와는 비슷한 수치이지만 19대 대선의 13,716명과 비교하면 약 38% 줄어든 것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수는 지난 19대 대선 때만 해도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보다 많은 미국 내 최대를 기록했지만 21대 대선에는 규모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21대 대선 재외선거 유권자 수는 1,341명으로 미국 내 공간 중 가장 많고 전 세계 공간별 순위에서 2위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1,88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일본 38,600명, 중국 25,154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 일원 재외선거는 뉴욕 총영사관 8층 회의실, KCS 뉴욕 한인 봉산센터 커뮤니티 센터, 뉴저지 한인회관, KCS 한인 동포회관 등 4곳에서 실시됩니다. 이 중 맨하탄 뉴욕 총영사관 재외투표소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운영되며 그 외 추가 투표소 3곳은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운영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맨해튼 첼시에서 길을 걷던 30대 임산부의 머리를 이유 없이 쇠파이프로 가격해 피해 여성이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맨해튼 첼시에서 욕설을 하며 걸어다니던 남성이 지나가던 30대 임산부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건은 18스트리트 6에비뉴 인근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35세 여성으로 사건 당시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뒤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목격자는 가해자가 더럽고 초췌한 몰골로 노숙자처럼 보였으며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묻지마 공격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목격자는 자신 역시 역도 선수이며 함께 있던 친구는 키가 198cm에 이를 만큼 건장한 무술가였지만 남자인 자신들 역시 가해자로부터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두 남성은 가해 남성이 매우 분노에 차 있었으며 누구든 공격하길 원하는 듯 보였다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건에 개입해 공격을 말리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인들이 말리려 하자 가해 남성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소리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와중에 피해 여성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로 도망쳤으며 가해자 남성은 사건 직후 18스트리트 동쪽 방면을 따라 걸어가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남성 2명을 순찰차에 태우고 용의자 수색에 나섰고 사건 현장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가해 남성을 발견해 검거했습니다. 뉴욕시경은 가해 남성이 37세 라쿠아 넬이라는 인물로 확인됐다며 검거 당시 용의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으며 현재 2급 폭행 및 무기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이 소지한 쇠파이프 안에는 나무 조각이 채워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전에도 무기 소지 및 강제추행, 무단 침입, 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신한 피해 여성은 이후 경찰서에서 체포된 남성이 가해자가 맞는지 식별했으며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통증 및 붓기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전역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일명 씹는 담배로 알려져 있는 니코틴 파우치를 사용하는 비율이 1년 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니코틴 파우치는 10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니코틴 중독이 시작되는 경로로 알려져 있어 보건 전문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와 FDA가 최근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니코틴 파우치 사용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3년 대비 2024년에 사용률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전문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CDC와 FDA는 공동으로 실시한 청소년 담배 사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들 중 니코틴 파우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전년도 대비 약 2배로 증가했습니다. 니코틴 파우치는 연기 없이 구강을 통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일명 씹는 담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 등으로 장시간 흡연을 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금연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니코틴 중독이 시작되는 경로로 알려져 있어 보건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0대 사이에서 니코틴 파우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맛과 포장 디자인이 젊은 층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제품은 과일향, 민트향 등 달콤한 맛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전통적인 담배나 전자담배와 비교해 눈에 띄지 않아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도 사용이 용이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니코틴 제품의 청소년 접근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니코틴 제품 사용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조기 개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니코틴이 청소년의 뇌 발달을 해칠 수 있으며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리얼 아이디 또는 여권과 같은 다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교통안전청은 리얼 아이디가 없는 사람들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일찍 도착해 사전 심사에 대비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부터 리얼 아이디가 없는 여행객은 현재로서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지만 추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마감일까지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지 못한 여행객은 추가 신원 확인 후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노엠 장관은 의회위원회에서 여행객의 81%가 이미 리얼 아이디 요건을 충족하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직원들은 오늘부터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에게 리얼 아이디 또는 기타 허용 가능한 형태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리얼 아이디 또는 TSA가 허용하는 다른 형태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승객은 지연, 추가 검색을 비롯해 심지어 보안 검색대 통과가 거부될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공항 측은 밝혔습니다. 리얼 아이디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공항 등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은 보안 검색대에서 다소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합니다. 리얼 아이디 요건은 지난 2001년 9월 9.11 테러 공격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2005년에 처음 승인됐지만 원래 2008년 마감일에서 여러 차례 연기되어 오다 마침내 오늘 시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리얼 아이디 대신 기타 허용 가능한 신분증으로는 미국과 외국 여권을 비롯해 여권 카드, 국방부 신분증, 영주권 카드, 국경 통과 카드,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부족 국가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뉴저지주 TSA 연방 보안 책임자인 토머스 카터는 추가 검색 시간으로 항공편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스스로 추가 시간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내선 항공뿐 아니라 특정 연방 건물과 시설 출입에도 리얼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연방수사국은 할인 건강보험을 빙자한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대부분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며 사기범들은 특별 할인 혜택, 긴급 가입 마감, 무료 진료 서비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빠른 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실제 보험사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거나 로고를 도용해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저소득층, 기존 보험에 불만이 있는 계층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FBI는 이러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 상품을 제안하는 회사가 정식으로 주정부 보험 감독기관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각 주 보험국 또는 비영리 소비자 보호기관인 BB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다니는 병원이나 의사에게 해당 보험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직접 문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도난 차량이 조지 워싱턴 다리 근처에서 경찰차를 2번이나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인 벤츠를 발견한 레오니아 경찰은 이날 밤 차량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은 앵글로드로 진입한 후 브로드 애비뉴에 잠시 정차한 후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차량은 브로드 애비뉴를 따라 남쪽으로 도주한 후 조지 워싱턴 다리 상층에 접근하던 중 다시 경찰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탑승자 5명이 사고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2명은 에크미 마켓 인근 포틀리 경찰에 체포됐고 또 다른 1명은 다리 근처에서 항만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 3명은 작물 소지, 체포 저항, 가중폭행 4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명의 용의자는 도주했으며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이 아동복지국의 보호를 받던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비난을 일축하며 ACS 직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2024년 초 이후 ACS에서 보호받던 아동 최소 7명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ACS 직원들이 아이를 보호소에서 데려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포함한 많은 비판론자들은 ACS가 아이들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을 우선시하는 진보적인 정책을 채택했다며 맹렬히 비난했고,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것이 인종차별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애덤스 시장은 ACS가 작년에 3,000명의 아이들을 위탁 가정에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켄터키의 한 여성은 현관문 앞에 막대 사탕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그녀의 휴대전화로 배달 주문을 한 것입니다. 아마존은 막대 사탕 22상자를 배송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어린 아들이 카니발을 열고 싶다며 카니발 경품으로 막대 사탕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은행 계좌를 확인한 결과 주문 대금은 약 $4,000 상당이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은행과 긴 통화를 하고 몇몇 뉴스 방송국과 이야기를 나눈 끝에 아마존에서 환불 처리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